에이미조 프로의 프리미엄 레슨 내용입니다. 저 파트 1, 싱글로 가는 드라이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 그리고 정확도를 잡아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왜 나의 드라이버는 똑바로 멀리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또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이미조 프로의 프리미엄 레슨 파트 1,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세게 열심히 치는데 왜 프로들은 다 비거리로 나오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체를 잘 잡고 있는지, 하체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드라이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길고 무거운 클럽이잖아요. 유일하게 체중 이동이 조금 다릅니다. 오른발에 살짝 체중 이동 지연을 넣고 나서 체중 이동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행백이고요.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행백을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른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소리가 마구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체를 못 버틴 거예요. 길고 무거운 빗자루로 스윙 연습을 해주면 드라이버가 더 만만해지면서 릴리스 컨트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미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버 비거리와 정확도를 정말 쉬운 방법으로 잡아드릴 건데요. 만약에 스코어를 좀 줄이고 싶다, 나의 마지막 목표는 싱글 골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거리를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도,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셔야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제 남성 싱글 골퍼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가 평균적으로 220m에서 250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 싱글 핸디캡 골퍼분들은 평균적으로 드라이버 비거리가 185m에서 210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그리고 페어웨이 안착률은 약 70%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18홀을 칠 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파3 4홀을 제외하면 14홀이 남게 되죠. 그 14홀 중에서 약 10홀 정도는 페어웨이에 올린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정확도가 좋다는 뜻입니다. 공을 잘 치고 스코어를 낮추려면 비거리, 정확도 두 가지 다 좋아지셔야 해요. 일단 제가 드라이버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프로들의 드라이버 스윙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히프는 이런 식으로 돌고 어깨랑 손은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구나 이제 입력을 하시고 가서 연습을 하실 때 똑같이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미세하게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이제 프로들 스윙은 딱 보면 프로 스윙인지 알고 또 일반 골퍼분들 스윙은 한눈에 또 보이잖아요. 따라 할 때 보면 힙과 어깨, 손 동작을 따라 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이제 프로들처럼 똑바로 멀리 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아주 시원하게 오늘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점 바로 무엇이냐? 정말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탑3의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탑3를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민 넘버 1. 고민 넘버 1은 내가 정말 열심히 세게 때리는데 이 파워가 비거리로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세게 열심히 치는데 왜 프로들은 다 비거리로 나오고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제 하체 한번 다시 봐주세요. 제 올바른 드라이버 스윙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체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정말 엄청난 버티는 힘을 쓰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히프, 어깨, 손동작만 따라를 하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요. 하체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공을 치게 되면 보상 동작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느낌적으로도 많이 다른 이유가 이 힘 비율 때문입니다. 하체에 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히프나 어깨 회전이
올바르게 나오고 스피드도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이 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세게 때렸을 때 비거리가 이게 전달이 되지 않은 느낌이라면 하체를 잘 잡고 있는지 하체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지 점검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고민 넘버 2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나는 아까 전과 똑같은 스윙을 했는데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코어를 줄이려면 이렇게 심한 미스를 아예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 제가 체중 이동을 조금 설명을 깊게 드릴 건데요. 7번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드라이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길고 무거운 클럽이잖아요. 유일하게 체중 이동이 조금 다릅니다. 7번 아이언으로 일단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체중 이동 보여드릴게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에서 임팩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체중이 왼발에 약 90%에서 100% 정도 다 실린 후에 공이 맞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디보트가 공 앞에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확실히 찍혀 맞는 소리 들리셨죠? 이렇게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기 위해서 체중 이동이 한꺼번에 좌측으로 옮겨지고 나서 공이 맞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체중 이동이 다른 클럽이에요. 이유는 일단 공이 티 위에 올라가 있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도를 조금 쭉 뻗어 나가도록 랜딩을 하고 나서도 런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체중 이동에 살짝 지연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확실히 공 맞기 전에 살짝 지연을 시키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살짝 지연을 시켜주게 되면 아무래도 클럽 헤드가 공 전에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을 맞기 때문에 이제 어퍼 블로우라고 하죠. 어퍼 블로우로 맞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행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오른발에 살짝 체중 이동 지연을 넣고 나서 체중 이동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행백이고요. 이제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행백을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중 이동을 7번 아이언하고 똑같이 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이제 공이 찍혀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하게 페이스가 틀어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찍혀 맞으면서 스카이볼 같은 미스나 우측으로 심하게 휘는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 플리핑을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공이 좌측으로 돌면서 악성 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행백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악성 훅이나 악성 슬라이스를 없앨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민 넘버 3는요.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 각도입니다. 아무래도 이 골프 채 중에 드라이버가 가장 길고 무거운 채이기 때문에요. 조금 버거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 조절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릴리스 포인트 타이밍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팔에 힘을 넣게 되고 이 팔 힘으로 릴리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릴리스 포인트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거의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는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페이스가 과하게 열려 들어가는 걸 대부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페이스 각도를 임팩트 때 정타로 만들기 위해서는 릴리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골퍼분들이 릴리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있지만 잘 컨트롤을 못할 때 릴리스 미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또
릴리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행백을 잘 만들게 되면 클럽 헤드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릴리스가 좀 자연스럽게 돼서 스퀘어하게 클럽 베이스가 공이 이렇게 정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거리와 정확도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하체가 잘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체중 이동, 행백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릴리스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언제 다 고치죠?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에이미화 시켜드릴 예정이에요. 에이미화란 골프를 좀 쉽고 재밌고 빠르게 늘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에이미화된 드릴 보여드릴게요. 네, 에이미화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골프 스윙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하나의 드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싹 바꿀 수 있도록 좀 쉽게 만들어 드리는 거를 에이미화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에이미조 프로님의 그 스윙처럼 바뀌는 건가요? 그럼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빗자루랑 강아지 장난감인데요. 제가 너무 강아지를 귀여워요. 기르는데요. 네. 네, 몰래 빌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노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른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체를 단단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밟은 거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면 하체 단단함 그리고 봉끝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리 힘을 많이 빼기 때문에 소리가 마구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체를 못 버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오른발 앞꿈치와 왼발 뒤꿈치에 놓은 이유는 행백이 들어갈 때 딱 이 위치에 힘이 들어가야지 맞게 되는 거거든요. 왼발 뒤꿈치와 오른발 앞꿈치, 하체도 같이 잡아주고 행백도 만들어주는 위치예요. 그리고 제가 빗자루를 든 이유는 드라이버가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길고 무거운 클럽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잖아요. 더 길고 무거운 빗자루로 스윙 연습을 해주면 우리 골프 근력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더 만만해지면서 릴리스 컨트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윙 몇 개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윙은 이 오른발, 왼발, 앞꿈치, 뒤꿈치를 꾹 누르고 소리가 안 나도록 연습 스윙을 좀 연달아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소리를 안 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진짜로 처음에 연습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체가 안 잡히면서 어깨로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있는 대로 꾹 잡고 연습을 하는데 또 이 연습을 시키면 이제 어떤 골퍼분들은 그러면 제가 하체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피드를 내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허벅지 힘을 잘 주면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히프와 어깨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하체에 힘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하체가 흔들리면서 회전에 방해를 하게 돼요. 회전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약한 턴이 나오면서 비거리도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는 좀 소리가 덜 나고 익숙해졌어 하시면 이제 공을 쳐볼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렇게 좀 소리가 안 나게 한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체중 이동은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중 이동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제가 하체를 잡아드리고 행백 모양을 일단 잡아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체중을 왼쪽으로 마무리해주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그냥 연습 스윙을 한 후 칠 건데요. 지금 벌써 다리가 굉장히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앞꿈치와 뒤꿈치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어우, 진짜 세게 오. 때렸어요. 몇 번 안 했는데, 오, 네. 이게 골프 피트니스입니다, 여러분. 와. 네. 그래서 올바른 하체 버팀과 행백, 그리고 정말 빠른 히프와 어깨 회전을 이렇게 하나의 연습으로 좀 만들어 드렸어요. 연습 많이 많이 하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일 안에 비거리나 정확도, 페어웨이 안착률이 높아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의 이 드라이버 스윙을 보면요. 체중 이동이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안 돼서 우측에 많이 남아있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체중이 남는 게 아니고 난 체중 지연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둘의 기준과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체중 이동을 잘 하려면 일단 넘버 원으로 하체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행백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왼쪽 다리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건지 인지가 빨리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체를 잘 잡고 행백을 만들어도 다른 스윙들과 다 동일하게 무조건 체중 이동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발바닥에 이제 50대 50으로 이분하게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즘 센터 턴을 하니까 센터 턴을 하면 내 느낌에는 50대 50을 유지하고 백스윙을 하는 느낌이지만 발을 측정해 보면 오른발 뒤꿈치 바깥쪽에 80%가 좀 자동으로 실리게 돼 있어요. 이유는 저희가 우측으로 꼬우기도 했고요. 척추각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클럽도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센터 턴을 하려고 해도 우측으로 실리게 돼 있어요. 다운스윙 들어갈 때는 회전을 하면서 왼발 뒤꿈치와 앞꿈치에 힘을 넣게 되면 다른 스윙들보다는 살짝의 지연이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연습을 과장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맞는 힘으로 인해서 이제 100% 왼발로 좀 자연스럽게 피니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체중 이동을 조금 지연을 시키려고 할 때 뭔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발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도 보이셨겠지만 고개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일부러 내가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어, 오른쪽에?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7번 아이언처럼 이렇게 휙 중심 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과장을 해서 잡고 이 다리의 컨트롤을 먼저 좀 찾는 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리에 힘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로 딱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체 잡는 게 정말 넘버 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하체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까 딱 잡아주셨는 게 저는 정말 공감이 갔는데 어떻게 좀 힘을 딱 주는 게 좋을지 안쪽 힘을 줘야 되는지 뭐 아니면 엉덩이에 힘을 더 써야 되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릴을 하시면 네.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아무 브레인을 움직이지도 않고도 하체를 버티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드릴의 힘이고요. 그리고 나는 뭐 드릴 안 하고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할 때 쭉 일어선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히프에서 먼저 숙여보세요. 그러면 약간 앞으로 쏠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제 여기 엄지발가락 밑에 동그란 부분 있죠? 앞꿈치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은 그냥 모양으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힘을 눌러주기 위해서 구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프에서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힘으로 앞꿈치에 눌러주면 이제 여기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이 허벅지 앞부분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종아리는 힘을 빼주셔야 되고요. 앞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히프 근육은 들어가지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잘. 그리고 복근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스윙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하체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싱글이 되는 아이언으로 오늘 좀 잡아드릴 건데요. 싱글을 치려면 아이언을 어느 정도 잘 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네. 네, 통계에 의하면 이제 싱글 핸디를 가진 골퍼분들은 9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 약 한 5m 정도 홀에서 가까이 붙인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7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약 7.5m 정도, 5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9m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싱글 골퍼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언을 잡았을 때 레귤레이션 오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아이언샷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이 되기 위해서는 샷 컨트롤이 너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비거리도 조금 늘려드리고 정확성도 좀 늘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온그린을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실 거고 또 핀에 가까이 붙이게 되실 거고 버디 찬스가 많이 나오면서 좀 더 쉽게 스코어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제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7번 아이언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약간 원하는 스윙은 일단 첫 번째 센터 코일이죠. 센터 턴, 축에서 무너지지 않는 축을 잘 유지한 센터 턴, 센터 코일이 나오는 것이 좋고요. 이제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체중 이동을 활용을 해서 좀 힘을 많이 안 들이고 파워를 내는 방법이 중요해요. 또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측면에서 봤을 때 클럽 궤도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슬롯으로 떨어지는 좋은 또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체중 이동 덕분에 또 레그 이렇게 샤프트 앵글과 팔 앵글을 이루는 이 레그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내려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센터 턴, 체중 이동 다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 좀 일반 골퍼분들이 하시는 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제가 3가지를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이제 거리나 방향이 아이언샷을 할 때 굉장히 불일정하다라는 고민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을 칠 때 컨택이 굉장히 불일정하다. 좀 어느 정도 정타로 일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좀 뒷땅이 맞는다든지 탑볼이 맞는다든지 이렇게 불일정한 컨택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리에 조금 지장이 가겠죠. 어떤 때는 좀 뒷땅이 맞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탑볼이 맞으면 너무 탑볼이 맞았네요. 거리에 지장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좀 근력이 떨어지는 시니어분들이나 여성 골퍼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인데요. 롱아이언을 치기 너무 어렵다. 또는 롱아이언 비거리가 너무 짧다. 또는 나의 모든 아이언들이 좀 거리가 비슷비슷하게 나간다라는 고민도 있으세요. 그럼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민들을 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아이언을 좀 비거리도 내고 또 정확도도 올리려면 개선을 꼭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체중 이동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체중 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나의 몸무게를 공에 실어서 이제 파워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도나 레그 같은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택 앵글이라 그러죠. 클럽 헤드가 공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다운 블로우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찍혀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방향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체중 이동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렇게 체중 이동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부터 센터 코일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실수는 백스윙을 할 때 조금 우측으로 축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측으로. 그리고 옛날에 80년대 스타일이라 그러죠. 클래시컬한 스윙은 이제 채 때문에도 그러고 좀 우측으로 많이 갔다가 이렇게 좌측으로 오는 약간 출렁거리는 체중 이동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모던 스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센터 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밀고 나가는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우측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다운 스윙을 할 때 이 명치가 이렇게 공을 지나가지 못하고 공까지도 못 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내 느낌에는 체중 이동을 했지만 백스윙 때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명치가 공 뒤에서
공이 맞게 되면 뒷땅 탑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센터 코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체중 이동이 좀 우측으로 잘 안 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좀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센터 코일을 유지하면서도 체중 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느끼는 것과 정말 현실적으로 하는 동작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센터 코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식으로 어깨에 샤프트를 대고, 이렇게 X자를 대고, 이제 왼발, 오른발에 50대 50 힘을 딱 일정하게 주고 이것을 유지한다 생각한 상태에서 턴을 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고개가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센터를 유지하면서 네, 턴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5대5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발바닥에 왼쪽에 너무 다 실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의 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이동을 어느 정도 잡기 시작하면 조금 캐스팅, 레깅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좀 저절로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레그를 많이 좀 잡아줘서 캐스팅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체중 이동을 좀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 비거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 힘이 좀 딸리기 때문에 보상 동작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캐스팅을 하시죠. 캐스팅은 백스윙 탑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손목 스냅과 던지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손목을 빨리 풀어내는 동작이에요. 캐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체중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을 좀 많이 하셔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체중 이동을 하면서 손목 모양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캐스팅과 이제 체중 이동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세 번째로 또 개선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바로 코킹입니다. 코킹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손목이 위로 이렇게 꺾이면 코킹이고 이렇게 밑으로 가면 언코킹이죠. 그래서 코킹과 언코킹인데 정말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코킹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코킹을 이렇게 손을 돌리는 동작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코킹을 해서 체중 이동과 캐스팅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중 이동과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코킹이 자꾸 틀어지게 돼서 손이 돌아가게 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코킹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킹을 잘못된 돌리는 방향으로 잡고 계신 분들은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언더플레인으로 인사이드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채가 공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프로들은 거의 언더플레인으로 빼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잘못 돌려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올바른 턴을 만들게 되면 클럽이 더 안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진짜 공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코킹을 잘못하시는 분들은 몸을 돌리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보상 동작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바디를 사용하지 않으면 백스윙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리프팅이 나오고 탑에서 크로스된 샤프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디로 리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오버 더 탑 이제 궤도가 나오면서 이제 비거리도 잃게 되고 방향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아이언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체중 이동 그리고 레그 그리고 코킹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정말 교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에이미가 된 연습 방법으로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스며드는 에이미화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또 어떤 준비해 오셨을지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요 누들인데요. 네,
클럽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제가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큰 누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른손만 사용을 할 건데요. 오른손으로 누들 한 가운데를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셋업을 이렇게 취해주시면 약간 이쪽 부분 때문에 손이 좀 삐뚤어 셋업이 되긴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세 가지 동작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체중 이동이나 레그, 코킹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세 가지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 동작은 이제 우측 사이드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 손바닥을 짠 이렇게 벽을 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테이크어웨이는 우리 반듯하게 빼야 되니까 일자로 빼서 스트레이트 백 하고 손바닥이 짠 이렇게 벽을 보게 하면 이 누들이 땅과 직각을 이루게 되죠. 그럼 이제 코킹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테이크백을 일자로 빼면서 돌리는 동작을 없애주는 거고요. 일자로 빼서 손바닥이 탁 이렇게 벽을 보도록 하면 이제 코킹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제 왼손을 얹고 똑같이 한번 왼손이 오른손 리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죠. 똑바로 빼서 짠 벽을 봤을 때 왼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바디 턴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었어요. 스트레이트 백, 벽 보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 어깨 회전을 사용을 해서 탑을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돌면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죠. 이 탑을 이제 영어로는 셋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탑 포지션은 저희가 흔히 아는 쟁반 받치는 모양이에요. 이 쟁반 받치는 모양은 코킹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 동작입니다. 이 셋 동작, 쟁반 받치는 동작이 나와야지 코일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상체 힘도 많이 빠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 셋이 돼 있으면 제가 클럽을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코킹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운스윙 트랜지션에서는 이제 바디로 다운스윙을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살짝 서는 느낌, 약간 퍼사는 느낌을 이 쟁반 받치는 모양이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코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탑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코일도 마무리가 됐고요. 누들 방향을 보면 타겟보다 좌측을 가리키고 있죠. 탑에서 리프팅이 들어가면서 크로스 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위치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 백, 손바닥이 벽 보기. 두 번째는 왼쪽 어깨 회전으로 탑 포지션 만들어주기. 받친 후에는 이제 세 번째 동작. 누들 이쪽 끝 부분을 약간 창 던지기 느낌으로 던져서 공에다가 이렇게 꽂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이 동작을 할 때 체중 이동도 되고 체중 이동하는 힘 그리고 레그 앵글도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던지면 꽂히지 않겠죠. 그래서 창 던진다는 느낌으로 바디를 쓰고 체중을 왼발로 옮겨주고 레그도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를 한번 연달아서 해볼게요. 똑바로 빼서 오른손바닥이 벽을 보고 왼쪽 어깨 회전으로 탑 포지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하는 힘으로 공에 이 누드를 꽂기 이 느낌이에요. 이 세 동작은 사실 굉장히 과장된 코킹과 그리고 체중 이동 그리고 레그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해주는 연습인데요. 사실 이런 동작들은 과장을 많이 해주셔도 진짜 스윙에서는 진짜 조금 달라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과장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스티로폼은 LA에서 살 수 있나요? 이게 사실 네. 수영할 때 쓰이는 도구인데 제가 LA에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LA에 가야 저 핑크 이쁜 스티로폼을 살 수 색깔 있겠네요.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좀 다른 대안법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누들이 없으시다면 그냥 클럽을 가지고 클럽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네, 똑같이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네, 근데 보이시기 쉽게 제가 누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동작을 몸에 많이 익혀주시면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손 바닥만 잡고 있다 상상을 하시고요. 왼손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드릴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똑바로 빼서 오른손 바닥이 벽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고 왼쪽 어깨 회전으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리드로 이 그립 끝부분이 공을 찍는다는 느낌.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연결을 천천히 시켜볼게요. 이번에 사실 제가 좀 과장된 연습을 해서 좀 코킹도 원래보다 더 많이 됐고요. 코일도 조금 더 좋았고요. 탑 포지션에 퍼스하는 느낌도 길었고 레그도 원래보다 조금 더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공이 눌려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손을 돌리시던 분이 이제 코킹 교정을 하고 그리고 탑에서 크로스돼서 받치지 못했던 분, 손으로 먼저 시작했던 분들도 이제 받치고 바디로 체중 이동하면서 레그 걸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내가 원래 하던 리듬과 너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공을 맞히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티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공 맞는 걸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생소한 느낌이지만 조금 익숙해지겠다 좀 마음을 먹으시고 이거 세 가지 동작을 조금씩 이렇게 연결을 해주기 시작을 하시면 이제 내 것이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체중 이동과 레그 그리고 코킹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공도 훨씬 더 똑바로 멀리 가고요. 이제 아이언의 컨트롤도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전에서 정말 딱 활용할 수 있는 딱 붙이는 그런 아이언샷 레슨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윙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필드에 나가서 내 아이언 풀샷 거리만 나오면 괜찮은데 좀 애매한 거리가 남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좀 어떻게 컨트롤 샷을 하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답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이 뭐 130m가 나간다고 쳐요. 그랬을 때 125m나 120m가 나왔을 때 상황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린이 프론핀이에요. 또는 백핀이에요. 따라서 정답이 좀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론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지나가게 치는 게 좀 더 안전하죠. 자칫 잘못해서 짧으면 뭐 벙커가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온그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백핀인 경우에는 넘어가면 이제 돌아온 칩샷이 거의 다운힐이 걸리거나 좀 그린 뒤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백핀인 뭐 120m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더라도 8번 아이언을 치고요. 만약에 프론핀인 120m인 경우에는 이제 7번 아이언으로 조금 끊어서 치겠죠. 그래서 약간 펀치샷 같은 느낌으로 왼발 앞꿈치에 60% 정도 힘을 실어놓고 백스윙을 할 때 그것을 왼발에 유지를 하고 이렇게 4분의 3 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체중 이동 밀고 나가면서 왼발로 거의 100%로 끝을 내시면 돼요. 살짝 짧게 잡고 약간 피치샷 하듯이 약간 오픈 스탠스 왼발에 힘을 넣고 4분의 3 스윙으로 해볼게요. 네, 약간 컨트롤샷 느낌으로 스윙을 조절을 해서 캐리 거리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